꼬리 내린 중국, 한국 마지막 봉인 풀렸다. KF-21 한국산 엔진 특허 생산. 한국형 싹 다 교체, 미국 통제 벗어났다. 1. 항공 엔진 국산화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사실. 이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랍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항공 엔진 기술인 만큼 보안이 생명이라는 점에서 국산화가 시급한데요. 현재 한국에 KF-21 인하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도 역시 외국에서 들여온 엔진들이 탑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와도 관련도가 높은데요. 민관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답니다. 2.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민간 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유럽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기도 하고 10,0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는 만큼 첨단 항공엔진 개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방사청장인 석청장은 방사청과 공군, 업체, 학계 모두 힘을 모아서 올해 연말까지는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라고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라는 이야기에 공감되더라고요. 특히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250명에서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AI 기술을 적용해 역량을 고도화할 예정이기도 하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과군이 합쳐져 엔진 국산화로 글로벌 항공엔진 시장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기대해봅니다. 3. 경제적 파급 효과.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야기해볼까 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에서 2023년까지 연간 매출 2.9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글로벌 생산기지에서의 사업 확대에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역량 확보를 한다고 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HAU는 지난달 25일 코네티컷에 위치한 항공엔진 부품 업체인 이닥을 인수해 출범했는데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현지 기업, 주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퓨처 엔진데이 행사를 열었어요. 코네티컷 주정부에서 바우처 기금 운영을 통한 사업 지원과 정부 차원의 인재 양성, 그리고 기업 컨설팅, 기술센터 운영 등 산업 육성 적쟁으로 항공엔진 제조업 분야에서 2022년 기준 연간 9조 1천억 원의 GDP 창출과 15,500여 개 일자리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니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전투기와 민항기, 선박에서 사용되는 만큼 첨단 항공엔진 개발 분야는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45년간 1만 대의 엔진 생산 연량과 글로벌 부품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독자 엔진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2. 도버해협에 등장한 러시아 스파이선. 영국은 핵장과 호위함 급파에 쫓아냈다. 최근 영국 해역에 러시아의 스파이 선박이 나타나 수상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영국 해군이 잠수함과 호위함 등을 동원해 이 선박을 밀착 추적 감시해 쫓아냈다고 영국 국방부가 22일 현지 시간 밝혔다. 영국은 이 선박이 데이터 케이블과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풍력발전용 전력 케이블 등 영국 해역의 중요 수중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이날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 스파이 선박 얀타르가 지난 20일 해안에서 약 45마일 떨어진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이 스파이 선박은 우리 해역의 중요한 해저 인프라 위를 배회했다고 말했다. 힐리 장관은 분명히 말하자면 이 선박은 영국의 중요한 수중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중 지도를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러시아의 스파이 선박이었다고 말했다. 영국 해군은 즉각 4,900톤급 호위함 소머셋과 1,700톤급 순찰선 타인을 현장에 급파해 얀타르를 추적 감시하는 한편 근거리 밀착 항해를 통해 이 선박이 물러가도록 압박을 가했다.
영국 해군은 소머셋함은 얀타르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첨단 레이저와 센서를 동원해 작전 중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했고 헬기를 발진시켜 러시아 스파이 선박을 공중 감시했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은 얀타르가 지금은 영국 해역을 벗어나 네덜란드 해역 쪽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는 얀타르는 관케이블 등 해저에 설치된 각종 수중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가 특수 개발한 스파이 선박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비밀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2대의 자율 잠수정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얀타르는 지난해 11월에도 영국 해역에 나타나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호위함과 유조선이 이 선박 주변을 호위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수중에서 활동하던 핵잠수함을 물 위로 부상시켜 이 선박에 경고를 보냈다. 이때 핵잠수함은 좋은 아침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계속 관찰해왔다. 라는 예의 있고도 전례 없는 메시지를 보냈고 얀타르는 빠르게 현장을 떠나 지중해 쪽으로 이동했다. 유럽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군함을 물론 민간 선박을 이용해 첩보 활동을 하고 더 나아가 주요 해저 인프라에 대한 사보타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고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개월 동안 3척의 선박이 닻을 해저까지 늘어뜨린 채 항해에 발트해의 수중 케이블과 파이프라인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힐리 장관은 러시아는 영국의 가장 시급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3. 적엔 두려움, 국민엔 신뢰, 육공군 2025년 첫 합동훈련. 육군과 공군은 23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올해 첫 공지합동 통합화력운용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육군 17사단 장병 400여 명이 참가했고 K121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K200A1 장갑차, KM9AC 전투장갑 도저 등 9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공군에선 F-15K, KF-1, FA-50 등 12대가 출격했다. 훈련은 적의 공격을 방어 중이던 아군에게 반격 임무가 부여됐다는 상황 조성에서 시작됐다. 육군 17사단은 육군 항공전차 장갑 차보병 공병화 생방 등 전력을 통합해 적 경멸에 나섰다. 동시에 육군은 공군에 근접 항공 지원 요청을 했다. 공군은 전투기에 실시간으로 임무를 하달했고 F-15K, KF-1, FA-50 등이 MK-84, MK-82 공대지 폭탄을 무장하고 즉각 출격했다. 군 기동부대의 드론이 적 부대의 움직임을 식별하고 적 좌표 등 정보를 공군에 공유하면 전투기가 가상의 적 지상군에 30여 발에 가까운 공대지 폭탄을 투하했다. 이날 공군이 투하한 MK-82는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 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든다.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크기 정도다. F-15K가 투하한 MK-84는 1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화력을 갖고 있어 벙커 엄체호 등을 공격하기에 용이하다. 직경 15m, 깊이 4m의 폭파구를 만들 수 있고 살상 반경은 축구장 약 16배에 달한다. 공군의 폭격이 마무리되자 육군의 K121 전차 10여 대와 K808 차륜형 장갑차, 500MD 공격 헬기 2기 등이 출격하며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됐다. K121 전차의 105mm 전차포와 500MD 공격 헬기의 2.75인치 로켓이 가상의 적을 경멸하는 동안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주변 지역을 확보하며 엄호했다. 이어 전투장갑 도저가 미클릭, MICLIC 지뢰지대 통로 개척 장비를 발사해 통로를 확보했다. 이후 통로를 통해 후속 전차와 장갑차들이 기동사격을 실시했고
장갑차에서 하차한 20여 명의 보병이 적 진지를 점령하면서 훈련은 종료됐다. 이날 현장을 지도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동계작전 임무 수행 능력과 공지합동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군 본연의 임무인 교육훈련에 충실함으로써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를 받는 군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